그 어떤 식품보다 알찬 식품 뉴스 하이킥 합타임 120만 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예, 비가 많이 와서 네네. 왜 상암동까지 오시기에 불편하진 않으세요? 제가 올 때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 역시 행운을 몰고 다니는 120만의 행운도 곧 몰고 오시리라. 아유, 네, 바라봅니다. 1층에서 우리 한상혁 위원장님을 뵀어요. 아, 네네. 그리고 너무 반갑게 서로 인사를 나눈 거예요. 어머, 네. 안녕하세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랑 초면이고 일면식도 없었는데 위원장님도 이제 뉴스하이킥을 통해서 저를 보셨고 저도 뉴스를 통해서 구분하다 보니까 네네. 너무 익숙해가지고 아는 사이인 것처럼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초면입니다. 예. 네. 연예인들 어디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네. 옆집 아저씨 만난 어디서 것처럼 맞지? 반갑게 그런다고 하는데 자 시청자분들 그 비가 많이 오고 네. 이번 주 내내 비 예보가 있더라고요. 이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예. 그럼 궁금한 건 장마라는 말을 쓰기로 한 건지 안 쓰기로 한 건지 일전에 분명히 기상청에서 장마라는 말 네. 또 장마 예보를 안 하기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 뭐 또 기상청 예보 보면 전부 다 장마철, 장맛비 이렇게 예보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장마라는 말에 안 맞게 돼버렸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기후가 많이 변화해가지고 맞아요. 동남아 기후처럼 바뀌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이거 뭐 우기 건기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실제로 2000년대 중반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어쨌든 요즘은 뭐 다시 기상청이 장마철 장맛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와 네. 대통령께서도 비가 오면 네. 그냥 퇴근하지 마시고 당연하죠. 상황실 한번 들러주셨으면 좋겠다. 이럴 때 쓰는 게 과한 것이 모자란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죠. 네. 예. 예방 잘 해주시고 제가 주말 동안에 제가 그것이 네. 알고 싶다를 봤었습니다. 네네. 그 소아과 대란 얘기가 나와서 정말 네네.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다 인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네. 지난 20일 근데 좀 어이없는 기사를 봤어요. 보건복지부에서 6월 20일 뉴스1에 나온 기사인데 네. 소아과 산부인과 입원 환자 못 받으면은 지금부터 상급 병원을 취소시키겠다. 그런데 이게 저는 이 조치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들렸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우리가 느낀 것은 전문의가 없으면 응급 환자를 받아도 그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 예.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네네. 그리고 소아과 의사분들은 소아과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아이들은 정말 제때 조치를 잘 취해주면 중증 환자도 회복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네. 막 50몇 시간, 60몇 시간씩 당직을 쓰시면서 지금 최전선에서 굉장히 많은 소아과 분들이 희생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국가적으로 좀 정말 보호를 해줘야겠다. 저는 이런 그럼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상급 병원은 취소하겠다. 원인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고 되게 제재를 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가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엄마의 마음으로서는 좀 들었거든요. 이런 방법밖에 없었을까? 좀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윤혜 씨의 판단이 네. 상식적이죠. 아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을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네. 먹일 수는 없어요. 말에가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네. 달리게 할 수는 있어도 네. 뭘 먹게 하거나 순수히 자의로 할 수 있는 거를 억지로 할 수는 없거든요. 네. 범죄자들한테 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면 일부 위하 효과라고 하거든요. 네. 겁나서 못하게 할 수는 있죠. 네. 근데 의사들한테 병원에다가 네. 상급병원 상급병원 취소할 거야? 입원 환자 무조건 받아. 입원 환자 무조건 받아? 그런다고 하면 네. 이거는 발상이 뭐 압수수색해, 영장 쳐, 구속시켜 이런 발상 아닌가요? 이건 아주 잘못됐다.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바람을 전해보고 네네. 두 번째 뉴스는 네네. 이건 저는 약간 너무 살짝 웃음이 났었는데 그랬어요. 맞아. 자, 6.25 전쟁 기념식에 참석한 한동훈 장관이 행사 도중 자신의 핸드폰이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분실 신고를 했는데 무려 강력계 형사들이 투입해가지고 체육관을 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시민이 찾아줬어요. 분실물에 맡겼더라고요. 그랬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못 챙겨서 잃어버려 놓고는 이거 절도 아니냐 해가지고 엄청나게 호들갑을 떤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댓글에 보니까 나도 이제 핸드폰 잃어버리면 강력계 형사에 신고를 해야 되나. 이게 개인이 너무 공권력을 남용하는 거 아닌가. 강력 4팀을 투입해 장충체육관을 수색했다. 네. 절도 등 범죄 가능성을 우려해 경찰관들이 현장을 방문했고 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한 끝에 휴대전화를 가져간 A씨를 확인했고 네. A씨는
인근 경찰서에 분실물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네네. 뭐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든지 또 절도죄로 처벌받지는 않은 않았어요. 거죠. 네, 오히려 맞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점유물을 이렇게 분실물을 신고한 사람이 된 건데. 네. 근데 굉장히 뭐랄까, 물론 거기에 그 장관이 쓰는 핸드폰이니까 개인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공적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고 네. 그 공적 정보가 혹시 적들의 손에 넘어가면 네. 굉장히 여기서 적은 그 대한민국 국방 백서에 나와 있는 주적의 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넘어갔을 때 물론 이제 공적 비밀이 누출된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런데 그러나 네네네. 한동훈 장관 하면 핸드폰과 얽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이슈들이 많아요. 채널A 때도 비번을 끝까지. 그래서 지금도 안 풀었어요. 우리 다 아이폰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이폰도 그렇게 떠올랐고 정진웅 검사 독직 폭행 당했다라고 했지만 결국 무죄 받았어요.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진웅 검사는 다시 검사 징계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에요. 네.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무죄를 받았지만 그래도 네.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보네요. 네. 그래서 이 핸드폰이 제 느낌에 이거 판도라의 상자인가? 오히려 너무너무 왜냐면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하면서 MBC 기자 집 압수수색하고 다 압수수색했습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할 만큼 공권력을 투입해서 보호를 하는 것에 비해서 타인에 대해서는 이거 과도한 압수수색 그리고 그 MBC 기자도 그랬잖아요.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 같다. 내 속옷 있는 데까지 경찰들이 다 뒤지더라. 그렇다, 맞아요. 이게 너무 상대적으로 본인과 타인에 대해서 다른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나의 핸드폰은 소중하죠. 소중합니다. 우리 핸드폰은 모두 다 소중합니다. 이 핸드폰 얼마나 비쌉니까? 다른 사람 핸드폰도 소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정보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시죠? 핸드폰 제가 이제 변호사 일을 하면서 네. 그냥 평범한 40대 후반의 주부였는데 네. 이렇게 핸드폰 포렌식을 하게 됐어요. 대검에서 포렌식을 했는데 포렌식한 정보를 이제 출력을 쭉 했는데 네. 2,000페이지입니다. 엄청 많네요. 그냥 이분이 특별히 무슨 정보 활동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주부세요. 그 정도인데도 이렇게 많은 그런데 정보가. 2,000페이지 정도의 자료가 나옵니다. 네. 포렌식하면. 네. 지웠던 거요. 포렌식하면 거의 99% 복원됩니다. 기술이 좋아졌군요. 예, 굉장히 그때보다 제가 그 포렌식에 들어갔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을 텐데 네. 그만큼 이 핸드폰 안에 엄청나게 많은 개인의 정보와 프라이버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핸드폰 압색이나 이런 거는 되게 신중해야 되고요. 신중한 이렇게 소중한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포렌식을 해야 된다면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야 되고요. 네. 그것에 협조를 요청하려면 공직자들이 특히나 수사를 하고 있는 분들, 검사,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이건 나의 방어권이야라고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든지. 일시에 라임 김봉현 씨 그 99만 원 세트 술 접대 받은 이 검사들 네. 수사 받을 때 네. 한날 한시에 갑자기 핸드폰이 전부 다 분실되거나 갑자기 바꿉니다. 굉장히 의문스러운 일이네요. 예. 네. 검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핸드폰 내라. 압수수색에 협조해라. 네.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거나 핸드폰 안 내는 사람은 전부 다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나치게 안 맞네요. 내로남불이다. 니 폰 내 폰 할 거 없이 다 귀하다. 네. 강력계 형사 투입. 자, 세 번째는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이분들 너무 걱정입니다. 단식 중인 12구 참사 유족들인데요. 용산구청이 유가족들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서 직원을 3교대로 총동원했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 그만두면 끝날 일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너무나 귀하고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아니 단 한 사람 때문에 뭐 두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박희영 구청장이 사퇴하지 않는 이유 정치적으로 보자면은요 내년 총선에 네. 보궐선거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선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도움이 된다고요 선거에? 아니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박희영 네. 구청장이 사퇴를 하면 내년에 선거를 해야 된다고. 네. 네, 사퇴를 하더라도 네. 내년에 선거가 없는 시점에서 사퇴를 한다면 할 거지 그냥 계산적으로 정치적 계산만 따지자면 왜냐하면 내년에 국민의힘 쪽에서 구청장 후보를 낼 수 있겠어요? 박희영 구청장이 여기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다라고 네. 하면 구청장 후보를 내는 것이 또는 낸다 한들
또는 내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내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전체 선거에서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청장이 다른 정당이거나 국민의힘이 아닌 무소속이거나 다른 정당 후보가 구청장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용산 선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이런저런 정치적 계산 때문에 박형 구청장이 자리를 지키면서 용산 공무원들을 직원들을 3교대로 총동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유족들이 지금 소복 입고 소리 지릅니다. 당신이 월급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었는데 당신이 무슨 트라우마를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정치적 계산은 좀 접어두고 책임질 사람들이 빠르게 책임졌으면 좋겠다. 상식적인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3부에서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직접 스튜디오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의 합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